인생 후반전에서야 마주하게 되는 잔혹한 인생의 진리. 내면의 기만이 거친 뒤에야 드러나는 삶의 서늘한 실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쉼없이 달려와 어느덧 60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우리는 일단 멈춰 서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것들이 내 손안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거울 속 낯선 노인의 눈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내 인생은 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그 연극의 막이 내리고 조명 꺼지려는 인생 후반전. 우리는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었으나 욕망에 가려 보지 못했던 인생의 잔혹한 진리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1. 평생 우리를 조종했던 맹목적인 의지의 정체. 쇼펜하우어 철학의 근간은 우리가 나라고 믿었던 주관이 사실은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등 뒤에서 채찍질을 가하는 보이지 않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 잠을 설치며 갈구했던 명예, 더 높은 연봉, 남들보다 앞서가려는 승부욕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환상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우리를 부려먹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질주를 열정이라 부르고 성공이라 착각하며 살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 기력이 쇠하고 사회적 쓸모가 다해가는 이 시점이 되어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의지는 목적을 달성하거나 우리를 더 이상 부려먹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미련 없이 우리를 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몸이 무너지고 세상의 관심에서 밀려나는 이 과정은 참으로 잔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인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내면의 눈먼 의지에 끌려다닌 노예였고 이제야 그 비루한 사슬에서 풀려나 빈손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A. 인간관계라는 이름의 허울 좋은 기만과 고슴도치의 딜레마. 인간관계라는 이름의 허울 좋은 무대에서도 진실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결국 각자의 이기심이라는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맙니다. 60대 이후 우리가 가진 힘이 빠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드는 순간 그 따뜻했던 관계들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쁘고 영원할 것 같던 동료들은 연락조차 뜸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민낯을 이제야 보게 된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타인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배경과 당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사랑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타인의 머릿속은 내 행복을 보관하기엔 너무나 좁고 부적절한 장소다. 우리가 평생 타인의 박수를 갈구하며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이 잔혹한 고독 앞에 서서야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독이야말로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원래 홀로 왔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죽음을 향해 홀로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3.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 같은 삶의 비극. 우리가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불행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었다는 사실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중의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라고 정의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의 고통에 시달리고 욕망이 채워지면 금세 지루함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우리는 평생 이 시계추를 멈춰보려 애썼습니다. 새 차를 사고 집을 넓히고 새로운 취미에 몰입해보지만 그 즐거움은 찰나에 그치고 다시 권태가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가 젊은 날 느꼈던 그 찬란한 행복의 순간들은 사실 대단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이 잠시 멈춘 폭풍 전야의 정적과 같은 그런 상태였을 뿐입니다. 후반전 인생에서 마주하는 이 진리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큰 즐거움은 없어도 몸에 큰 통증이 없고 마음을 핥히는 큰 걱정이 없는 상태. 그 적막하고 고요한 상태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고의 행복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모든 풍파를 겪고 난 지금에야 깨닫게 됩니다. 4. 고독의 수용.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순간. 많은 이들이 60대 이후에 고독을 버림받은 상태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보고 살았으니 거울이 사라지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찰하는 인간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홀로 걷는 길가의 핀 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신비를 읽어내고 조용한 서재에서 수천 년 전 철학자들과 대화하며 영혼의 확장을 경험하는 것. 이때의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고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우받지 못해 분노하는 것은 여전히 욕망의 찌꺼기가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성찰에 이른 노년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이 품격 있는 무심함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인생 후반전의 종착역입니다. 5. 성찰의 본질. 따뜻한 위로가 아닌 잔혹한 자아 해부. 이러한 인생의 진리들을 마주하는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참하고 쓸쓸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내가 믿어온 가치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해부를 통과하지 않은 성찰은 가짜입니다. 성찰이란 고결한 명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비루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마친 사람만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한 노년의 대본을 찢어버리십시오. 타인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의 안개가 걷히고 잔혹한 인생의 진리 위에 홀로 꼿꼿이 서 있는 당신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마무리입니다. 6. 객관의 눈.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관조의 미학. 인생 전반전이 주관적인 욕망에 갇혀 세상을 나의 도구로 보았던 시간이라면 후반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객관의 시간입니다. 태양은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지만 노을은 그 깊은 색채를 조용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60대라는 나이는 바로 이 감상의 특권을 부여받은 나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대 위에서 춤을 출 필요가 없습니다. 객석에 앉아 내 인생이라는 연극을 객관적으로 관조하며 그 속에 담긴 비극과 희극의 의미를 읽어내면 그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욕망의 허무함을 일찍이 깨달았기에 오히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단한 내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반 40년은 우리에게 복문을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복문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당신의 복문이 비록 후회와 미련으로 얼룩졌더라도 이제 당신의 성찰로 그 곁에 품격 있는 주석을 달아나가십시오. 인생의 진리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야 그것을 바라볼 용기를 가졌을 뿐입니다. 내면의 기만이 거친 자리에 남은 서늘하고도 명징한 진리. 그 진리 위에 단단히 발을 내딛는 오늘 당신의 진짜 인생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위한 깊고 고요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